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모찌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스타터 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그 감염된 경역지도 5티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드는 이 주문 투척을 이용한 소용돌이 빌드입니다. 엄습한 설이랑. 자, 소용돌이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소용돌이의 단점은 이렇게 제자리에 깔리기 때문에 왜 몹이 안 나오지? 버그인가요? 아니, 있네요. 제자리에 깔리기 때문에 적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상쇄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주문투척 소용돌이 빌드입니다. 던져놓고 이 소용돌이 키를 꼭 누르고만 계시면은 이 서리구체에서 소용돌이가 터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쏠 수 있죠. 이렇게 한두 개 던져놓고 Q만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다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펠 세링어를 제가 3개를 연결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서리구체랑 엄습하는 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풍의 낙인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빌드를 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애실이 높은데 카오스 데미지가 그대로 피해만 받으니까 아프죠. 끝났네. 보스한테는 2개 깔아주고 이렇게 멀리서 잘 먹었죠. 어휴, 포자 아파. 독포자가 아주 아파요. 끝났네요. 자, 이제 좀 빌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제 아쉬우니까 광산도 한번 돌아봅시다. 광산은 파둔 게 없으니까 최대한 레벨 높은 곳을 뭐 낮죠 그래도 돌아볼게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홍방패를 켜주시고, 광산도 돌기가 되게 편한 게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Q를 누른 상태로 허리우치를 던져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깔려요. 폭풍의 방패만 한 번씩 켜주시고,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주문 투척 많이 사용을 제가 지난 시즌에도 했었죠. 보시게 되면 여기 누르는 자리에 스킬이 총 3개가 이렇게 써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투사체 날아가는 게 엄습하는 서리, 깔리는 게 폭풍의 낙인, 그리고 서리 구체가 있어요. 이 서리 구체는 특징이 뭐냐 하면, 서리 구체를
이제 소용돌이가 읽어보시면 서리구체에서 최대 5개 폭발 가능하죠. 서리구체 근처로 조준하게 되면 구체가 폭발하면 소용돌이를 남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소용돌이를 쓰면 이 바닥에 깔려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는 서리구체가 있으면 꾹 누르고 계시면은 서리구체에서 소용돌이가 깔리고 최대 3개가 아니라 5개까지 깔립니다. 이 소용돌이는 중첩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깔린다고 딜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드는 장점이 뭐냐? 이게 없으면 보통 이렇게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폭풍의 낙인도 마법봉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깔아줘야 되죠. 근데 초반에는 그런 마법봉을 구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기본 메커니즘은 그래서 이 머리에는 냉기의 시선을 사주시면 됩니다. 1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옷은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시고 저항이 좀 높은 거, 체력 있는 거 상관없어요. 민첩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잼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반지는 에너지 실드 보호막하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그리고 생명력, 저항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공격 속도도 나쁘지 않아요. 있으면 반지 보시면 암담하죠. 저항만 있는 반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리고 무기는 마법봉. 저는 이게 정말 지금 아무 상관없는 마법봉이에요. 근데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도 딜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다 챙기면 좋은 건 지속 피해 배율, 냉기 지속 피해 배율이나 냉기 주문잼을 챙기시면 좋고, 마법봉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마법봉. 그래야지 주문 투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갑도 지금 생명력이나 애실이나 저항 있는 거 그냥 정말 거적대기예요. 해주시면 되고, 이 벨트는 약해진 숨결, 이 에너지 보호막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꿀입니다. 무지갯빛 발걸음 장화라고 해서 그 방어도와 에너지 실드, 그다음에 모저와 모든 저항과 이동 속도가 붙어 있죠. 방패는 이 지뢰 증폭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문 피해도 붙어 있고 에너지 보호막과 생명력이 다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맹신제의 사용이 뭐냐면 체력 재생이 그 에너지 보호막 재생으로 바뀝니다. 이게 체력 재생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미 없어요.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 쓰는 이유는 딴 것 짜잘한 옵션도 괜찮지만 보시면은 처치 한적 하나당 효과 범위 증가 최대 50%. 요 바닥에 깔리는 요 범위가 커져요. 그거 효과를 보고 싼 값에 쓰기 좋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 잼을 좀 설명드리면 요 뚜껑은 보시다시피 20레벨 효과 집중 보조가 있어요. 여기다 뭘 쓰냐? 주문 투척, 엄습하는 서리, 이번에 새로 개편됐죠. 그래서 히트 데미지와 지속 데미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판은 격분이 있어야지만 바로 쓸 수 있거든요. 한 판은 보시게 되면은 이 콜드 스냅은 한번 쓰면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어요. 데미지는 좋은데 대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주 못 쓰죠. 그리고 요게 2개가 깔린다고 딜이 2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지속 피해만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습하는 서리를 써서 히트 데미지는 꾸준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엄습하는 서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냉기 피해가 있고 지속 피해가 있죠. 그래서 1초마다 이렇게 주는데 지속 시간이 5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을 맞추는, 멀리 있는 적을 맞추는, 못 맞춘 적이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체온저하 보조 또는 고통격화 보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치는 한기 보조, 요걸로 냉각을 시키면은 다른 받는 지속 피해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조 딜입니다. 보조 딜. 그래서 주문적으로 요 사무치는 한기 효과를 내주고 체온저하 보조로 히트 딜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인 5링크는 6링크가 돼도 됩니다. 제어된 파괴 보조에 원소 집중 보조. 제가 이거를 2개 쓰고 있었네요.
효력 보조를 한 개 써야죠. 그렇죠. 네. 자, 제어된 파괴 보조, 원소 집중 보조, 효력 보조, 그다음 체온 저하 보조, 소형들이. 그리고 나머지 여자는 교통 격화 보조나 아니면은 그 연간 보조를 쓰셔도 돼요. 연간 보조는 만화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화가 은근 부족해요, 이게. 계속 쓰려면. 연간 모듈 사용해서 만화 소모를 줄여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기본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마법봉에는 화염질주 비전세도 서리폭탄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별거 없죠. 서리폭탄은 보스 딜용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는 폭풍 낙인과 주문 투척과 서리구체.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 키면은 따로따로 켜져요. 그래서 총 3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는 2개가 묶여 있어요. 자, 이렇게 총 3개를 쓰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폭풍 낙인을 왜 쓰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패에서는 바알 한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스용 딜이에요. 연막질에는 그냥 이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직 완성된 상태 아닙니다. 빌드가. 그 다음에 폭풍의 방패를 들어줍니다. 이것도 추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기본 필수 4링크를 해야 되는데 격분과 다중투사체 여러 개 나가죠. 그 다음에 사술 손길 보조 동상. 자, 이걸 맞춰서 동상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피격시 시전 보조랑 불멸의 해침 원래는 연막질에 빼고 이 2개를 여기 칸이 이렇게 남죠. 이 남는 칸 끊고 여기다 뭐 한파를 바알 한파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남는 칸 2개 이렇게 연막질의 자리와 요 남는 거 한 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돼요. 뭐 폭풍의 방패 여기 들어가고 이 2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잼 설명이 되는데 일단 폭풍의 낙인은 왜 쓰냐? 이 딜이 뭐냐? 자, 보시게 되면 이 빌드는 크리티컬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소 가부와 8초 이내 치명타를 준 경우 원소 피해 40% 증폭. 그러니까 치명타를 주면 이 원소 피해가 늘어나는데 40% 증폭이 되는데 이 일단 폭풍의 낙인이 활성화가 0.5초마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도 6%니까 이게 총 3개가 깔리면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이 폭풍의 낙인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원소 균형을 보시게 되면 원소 피해를 받으면 원소 저항이 일시적으로 25%, 그 나머지 저항은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이게 냉기 피해를 주면은 냉기 피해에 대한 저항은 올라가고 나머지 2개가 저항이 내려가요. 근데 지금 이 폭풍의 낙인을 보시게 되면은 물리 피해랑 번개 피해가 있죠. 그리고 0.5초마다 0.42초마다 활성화. 적한테 번개 피해를 계속 주니까 냉기 저항이 마이너스 50%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적한테. 자, 그리고 기본 전직 노드에서 주변적 냉기 저항 마이너스 20%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70% 챙겼죠. 그다음 동상 것이잖아요. 마이너스 70%에서 자 마이너스 42 더하시면 마이너스 112%. 거기에 서리폭탄 112%에 25니까 115, 25, 140% 마이너스 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한테도 딜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표기되는 딜보다도 더 딜이 더 준수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의 낙인이 같이 까시는 거예요. 이 원소 균형과 원소 과부하를 주기 위해서 냉기딜이 들어가고 다시 폭풍의 낙인이 번개딜을 넣으니까 계속 마이너스 50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템에서 주문 시전 시 냉기 피해 추가 같은 옵션을 챙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폭풍의 낙인이 냉기 피해를 주고 냉기 저항을 계속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폭풍의 방패는 왜 하냐?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적을 막았을 때 번개 피해를 주고
스킬의 지속시간이 초기화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효과가 중요해요. 방패 들고 있는 동안 공격 피해, 주문 피해를 막아낼 확률을 올려주죠. 자, 그리고 저는 이 비껴내기를 찍었어요. 그래서 확률을 2배로 하는 대신에 65%의 피해를 받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폭풍의 방패를 키게 되면 막기 확률이 74%, 74%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막을 때마다 번개 피해를 주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 원소 균형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피격시 시점 보조해 놓고 같이 쓰셔도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매번 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한번 키는 게 저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패시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리고체가 3개 날라가죠. 그 이유가 여기에다가 얼어붙은 기를 넣어서 추가사체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투사체 속도가 1초마다 40% 증가. 느리거든요. 그냥 하나만 이걸 안 쓰시면은 저기 하나 써주시는 게 좋고, 이거는 이제 지속냉기 피해 배율 때문에 그냥 넣었고요. 자, 이제 스킬은 이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쭉 해서 원소 과부하를 먼저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냉기 피해랑 냉기 저항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체력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일로 쭉 넘어오셔서 여기를 빨리 찍어야 돼요. 주권과 마나 감소, 점유 마나 감소가 여기가 총 6, 14를 주는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못 켜요. 그러니까 여기로 쭉 올라오셔서 찍고 이쪽까지 내려와서 주권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2개 방패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찍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비껴내기 찍으시고 방어 확률이랑 스킬 소모 감소를 찍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폭풍의 낙인도 쓸 수 있어요. 이걸 찍으면 쓸 수가 있죠. 요 원소 균형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쭉 오셔서 이쪽 지속냉기 피해 배율까지 찍으시고 이쪽을 이제 다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지속 피해 배율, 그 다음에 이제 도피까지 찍으면은 지금 제가 레벨이 75죠. 6, 76, 77, 78, 79, 80, 1, 2, 3, 4, 5, 6, 86 정도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쓰시다가 나중에 그 고통의 조율을 찍는 빌드, 그러니까 헬바버를 쓰는 빌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 악이라든지 악이랑 단련을 쓸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주문 투척만으로도 이렇게 다 먹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서 소용돌이를 터뜨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수로를 한번 도는 걸 보여드리면, 들어가시면 하셔야 될 게 폭풍의 방패 키고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Q만 쭉 누르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게 원소 가버가 켜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멀리서 쓰면서 가면은 잘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용돌이가 그냥 이렇게 쓸 때는 보세요. 느려요. 이게 맞으면서 가야 되니까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던져 놓으면은 누르면서 얘가 소리구치에서 터지고, 이 소용돌이라는 스킬이 좀 좋은 게 시전 모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Q는 저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서리구체를 던져가면서 서리구체가 깔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원소 가바가 바로바로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폭풍의 낙인을 안 쓰시면은 바로바로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멀리서
딜을 하시면서 할 수가 있고, 보스전 때도 사실 소용놀이를 쓰면은 달라붙어서 보스한테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면서도 은근히 잘 죽는데, 이거를 멀리서 이렇게 보내놓고 통통통 누르면은 저 멀리서 이렇게 깔리니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 설명 안 되는데요.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요 석영 플라스크, 그 다음에 수은 플라스크, 그 다음에 죽어가는 해가 나중에 있으면 좋아요. 죽어가는 해, 저는 이제 출혈하고 즉시 회복. 동결 면역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직 노드에 동결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천장 아직 못했는데 하게 된다면은 요 악담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저주가 생기잖아요. 그럼 마녀의 수를 써서 절망 저주까지 같이 두 개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약, 만화 물약 정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어 물약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추천드리는 거 루미에 플라스크, 화강암 플라스크 이런 거 쓰시면 막기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진행 중이고, 딜이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로우 라이플 가게 되면 아기를 추가를 쓸 수가 있고요. 지속 피해를 올려주는 단련 통해서 애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컬 같은 경우에는 로우 라이플 가게 되려면 이쪽을 찍는 게 좀 더 나아요. 끔찍한 불을 찍으면 기절 면역이 있기 때문에 목걸이를 꼭 차율라의 목걸이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전직 노드 다시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 여기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10폭 먼저 찍었어요. 아니죠, 이렇게 찍어야죠. 죄송해요. 이렇게 찍고 지속 피해 배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정한 꽃 찍으시면 돼요. 요걸 찍으시고 난 다음에는 고유적들도 동결이 잘 먹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냉각 동결 면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폭이 생기게 되면은 좋아요. 왜냐면 시체 폭발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잘 터지면서 죽어나가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좀 빌드를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업데이트 영상이 추가가 될 거니까 이 힙한 힙스터 빌드, 이 외국에서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붙지 않거나 멀리서 이 소형들을 쓴다, 요 빌드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B는 제가 링크 하단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저의 업데이트 영상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